네, EC577 오늘 7번째 시간 시작합시다. 먼저 리뷰를 해야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Variable Length Source Coding에 대해서 끝냈어요. 네. 그래서 데이터 컴프레션과 데이터 트랜스미션 두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처음에 분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variable length와 fixed length로 구별할 수 있는데, 즉 variable length source coding과 fixed length source coding 두 개로 나누는데 이 부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쪽으로 우리가 옮아가고 있었어요. 참고로 우리가 배울 거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큰 그림을 보여주면 여기서는 제로 에러를 했죠, 그렇죠? 픽스드 랭스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일단 첫 번째 제로 에러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그 컴프레스를 하려면 제로 에러가 불가능해요. 그럼 우리 언뜻 생각에 그러면 컴프레스가 안 되네, 그렇잖아요? 네. 아니면 넌 제로 에러로 하든가.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 했죠? 제로 에러와 넌 제로 에러 사이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제로 에러도 아니고 넌 제로 에러도 아닌 게 있었어요. 이런 이제 이상한 놈이 있어요. 제로 에러도 아니고 넌 제로 에러도 아닌 이상한 놈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때 있다고 했죠? 이게 시퀀스를 생각할 때 있다고 했어요. 숫자 하나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x는 제로거나 x는 제로가 아니죠. 맞습니까? 리얼 넘버를 생각해 보세요. x는 제로거나 제로가 아니거나 이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시퀀스 오브 리얼 넘버즈를 생각하면 이게 모두 제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for all n이라고 했죠, 이거는. 예. 고등학교 때 이런 기호 정석에 옛날에 나왔어요. 요즘은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예, for all n인데, for all n에서 넌 제로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x의 n이 제로로 수렴할 수 있어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as n tends to infinity. 참고로 이거는 as n tends to infinity 이렇게 읽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as n tends to infinity. 네, 여기서 요거를 컬러 코드를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tends to 이렇게 읽어요. 네, goes to 이렇게 잘 안 써요.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통 수학책에 보면 tends to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는. 그럼 이거는 뭐예요? 분명히 각각의 엔트리들은 이거죠, 그렇죠? 근데 전체 비헤이비어는 이거에 가깝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수학적으로는 어때요? 수학적으로는 제로다, 넌제로다지만 물리적으로는 아주 작다가 존재하죠, 언제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맞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물체를 잘라요. 자르면 어떻게 돼요? 점점 자르다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에리어로 가죠. 그냥 계속 이 상태에서 잘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상태로 잘라지는 게 아니라 이게 스케일 다운되면 다른 물리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 스케일이 있다고요, 분명히 현실에서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주의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숫자로 생각하면 제로거나 넌 제로인데, 시퀀스로 생각하면 넌 제로이면서도 제로인 게 있다는 거예요. 제로랑 마찬가지인 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로 에러 데이터 컴프레션에서는 어떻게 했었어요? 제로 에러 데이터 컴프레션에서는 에러 레이트를 제로로 픽스하고, 그 다음에
average code word length per source output. 그러니까 소스에서 IID로 낸다 그랬잖아요. 한번 데이터 심볼을 낼 때마다 인코더가 사용하는,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코드 워드 심볼 수를 우리가 미니마이즈 하는데 어떻게 했었죠? 우리가 프리픽스 프리코드가 존재해서 어떻다고 했어요? 결국은 n이 무한대로 가면은 그 average code word symbol per source output이 엔트로피에 수렴하는 거였죠. 그것도 어때요? average code word length가 엔트로피가 되지는 않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dyadic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d to the minus li 꼴이 안 되면은 pi가 equal은 안 돼요. 그런데도 어때요? 점점 가까이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차이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숫자만 생각하면 0이거나 0이 아니거나지만 시퀀스를 생각하면 0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0과 같이 우리 일상적으로는 0과 같이 취급해도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fixed length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어떤 거예요? fixed length에서 바로 이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컴프레션을 하려고 하면 fixed length로 컴프레션을 하려고 하면 컴프레션이 안 되잖아요. 제로 에러로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작게 만들면 뭐 충분히 만족하니까 그때는 컴프레션이 돼요. 놀랍게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스 아웃풋을 하나만 컴프레스 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개 묶어서 컴프레스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하려면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일단 먼저 정의부터 할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define을 합시다. 여기에 코드 워드 랭스 퍼 소스 심볼이라는 게 우리의 average 코드 워드 퍼 소스 심볼, 조금 전에 썼던 거죠. 제로 에러 데이터 컴프레션에서. 여기서는 픽스트로 할 거니까 여기 average라는 말 안 써요. 그렇죠? 그래서 a code word length per source symbol, 예를 들면 R이라고 합시다. R is,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achievable 이라는 단어예요. 알겠어요? R의 단위는 code word length per source symbol이겠죠? 그렇죠? 또는 code word symbols per symbol이라고 할까요? source symbol. 네. 어떻다는 거예요? If there exists a sequence of, 여기서는 fixed length인데 fixed length를 굳이 안 해도 되지만 fixed length cos C sub n 또는 sup n이라고 할까요? sup n such that, 참고로 이게 S.T 다시 스탠다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디스크라이브 할 때 나오는 그 S.T 다스는 뭘 줄임말이라고 했죠? subject to고, 보통 이런 데서는 이게 such that 줄여서 이렇게 써요. such that 어떻다고요? 두 개의 퍼포먼스 매트릭이 있다고 했잖아요. 코드가 하나 주어지면, 소스 코드가 주어지면 두 개의 퍼포먼스 매트릭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뭐예요? 에러 레이트고 하나는 컴프레션 레이트죠. 여기서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C sub n에 대해서 R sub n으로 쓸까요? 좀 인컨시스턴하지만 n 이렇게 sub으로 씁시다. n, 예, n 안 좋아요. k로 쓸게요. k. R sub k는 이제 이 시퀀스가 시퀀스 오브 코드니까, 그렇죠? 예. C sub k의 코드 워드 심볼스 퍼 소스 심볼, 즉 레이트에 해당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일종의 소스 심볼 하나가 나올 때
코드 심볼 몇 개가 할당되나가 이거죠. 그렇죠? 이것이 R이고 and 그 다음에 에러 레이트인데 이제 이 에러 레이트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는 거예요. 본래는 어때요? 우리가 소스 한 번 나올 때마다 그게 제대로 리커버 되느냐 안 되느냐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본래는 어떻게 되면 소스 심볼 하나당 에러가 나냐 안 나냐로 해야 되는데 뒤에서 조금 이상하게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씁시다. 이게 뭔지는 나중에 정의를 할게요. 그러니까 뭐 디코딩 에러 레이트라고 합시다. 알겠죠? 디코딩 에러 레이트 시퀀스는 0으로 가고 이러면 이 R이 어치버블 하다라고 말하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시퀀스 코드가 있는데 그렇죠? 그 코드 레이트가 R에 수렴을 하는데 사실 얘는 계속 0이 아닐 수도 있죠. 모든 K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어치버블 하다라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참고로 이게 0으로 간다는 것은 이게 equal 0일 때도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fixed length라는 걸 빼면은 fixed length라는 걸 빼고 예를 들면 이걸 variable length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거를 엔트로피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잖아요?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항상 제로 에라면서 엔트로피로 수렴하는 거를 우리가 variable length 소스 코드에서는 이미 보였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fixed length일 때 말고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variable length일 때는 이걸 0으로 완전히 만들 수 있잖아요. 언제나. 그런 시퀀스를 구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이게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보일 게 뭐냐면 이게 R이 엔트로피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치버블 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fixed length로도. 알겠어요? 이걸 equal 제로로 모든 K에 대해서 하려면 못 하는데 이게 0으로 수렴하게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variable length에서 이게 R로 가능한 가장 낮은 값이 뭐였어요? 엔트로피였죠. 그 소스의 엔트로피. 똑같이 fixed length에서도 R로 가능한 가장 작은 값이 엔트로피라는 걸 보여요. 따라서 그 엔트로피가 뭐라는 거예요? 정말 펀더멘탈한 인포메이션 메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소스에서 나오는 정보, uncertainty, 그렇잖아요? 그것의 어떤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어치버블이라는 것을 잘 정의하고 이 어치버블 정의할 때 어때요? 이 시퀀스 개념이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equal이라도 되죠. variable length일 때는. 근데 fixed length일 때 특히 의미가 있어요. 0이 안 되는데 분명히 우리가 어치버블 하다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충분히 작게만 만들면 에러를.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딱 보면 뭐예요? 확률이 뭐 0으로 수렴한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이런 것도 다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리얼 넘버가 어떤 다른 리얼 넘버로 수렴한다. 이런 것도 다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기본적인 리얼 어널리시스, 그 다음에 메저 티어리, 그 다음에 프로바빌리티 티어리에 나오는 이 컨버전스에 대한 거를 이제 가볍게 복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부터 합시다. 어디 있죠? 어느 건지 모르겠네. 이건가? 예, 이거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괴로울 텐데 할 수 없어요. 이게 원래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이 probability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리얼 넘버 얘기부터 합시다. 예. 그래서 이제 convergence of sequence라고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 convergence of sequence 그다음에 of 뭐냐에 따라서 또 다 달라요. 근데 제일 먼저 우리가 항상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해요? convergence of a sequence of random variables 이렇게 시작하면 잘 모르겠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한테 항상 강조했던 게 뭐죠? 잘 모르면 아는 것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start from what you know. 그 다음에 아는 것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start from the simplest. 그래서 여기서 이제 simplify라는 게 또 나오죠,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도 좀 뭐 우리 의대 학생들이랑 뭘 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풀어놓은 걸 더 간단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하는데 뭐 유도해봐 그랬더니 못하고 왔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유도를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대요. 그렇죠? 뭐 좀 복잡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해보자. 간단하게 해서 푸는 거예요. 알겠어요? 간단하게 만들었을 때 못 푸는데 어려운 게 잘 풀릴 리가 없어요. 물론 이제 너무 간단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가 어려워지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최적화 같은 데서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분 같은 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치 스페이스가 예를 들면 뭐 어떤 인터벌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사실은 미분하면 쉽게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딴에는 간단하게 하겠다고 finite number에서만 예를 들면 자연수에서만 이렇게 바꿔버리잖아요. 그럼 갑자기 안 풀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 돼요. 최적화에 보면 그 discrete optimization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이산 최적화. Never heard? 큰일이에요. 네, discrete optimization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산 최적화라고 해요. 자, 따라해 보세요. discrete optimization, 이산 최적화. 그러니까 한번 입으로 해보면 다음에 마치 잘하는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항상 입으로 자꾸 떠들어요. 누가 보면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래서 상경과감 이런 거 많이 해요. 수업도 있어요. 저도 한번 청강했어요. 예. 재미없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 걸 안 하고 제가 다음에 이제 아마 내년 1학기에 강의를 할 거거든요. Introduction to Optimization. 우리는 뭐에 가까우냐면 이게 제목은 그렇게 안 달아요. 근데 일종의 우리는 Continuous Optimization 같은 걸 해요. 그래서 이것도 아무도 이렇게 안 부르지만 저는 이렇게 불러요. 연속 최적화. 이렇게. 예. 뭐 믹스트도 있어요, 사실은. 믹스트가 있거든요. 믹스트 옵티마이제이션 있는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제가 뭣도 모르고 학부 4학년 때 졸업 논문으로 덤볐다가 결국 못하고 대충 쓰고 졸업했어요. 예.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런 문제였는데 이거를 이렇게 바꾸거나 이렇게 바꿔놓으면 풀릴 문제도 안 풀려요. 주의를 하세요, 항상. 심플리파이 할 때는. 너무 간단하게 한다고 했다가 문제가 안 풀리게 만드는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저희 랩의 학생이랑 제가 이제 하여튼 제가 아주 옛날부터 이거 이상한데 하던 논문이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쓴 논문인데 그걸 이제 스토킹을 했어요, 몇 년 동안.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뭔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냈어요. 뭐냐면 논문을 보면 굉장히 폼이 나요. 그런데 사실은 너무 심플리파이를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이상하게 되도록 만들어 다음에 푼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본래 오리지널 문제로 해서 풀면은 금방 풀린다 가 논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채널을 정의하고 컴패서티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간단히 하겠다고 디스크리트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엄청나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푼 거예요. 근데 다시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생각하면 쉽게 풀리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논문을 써서 제출해놨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억셉트 되겠죠, 그렇죠? 네. 어쨌거나 주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 convergence of a sequence인데 여러분이 아는 것은 convergence of a sequence of real numbers를 제일 잘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복습해 봅시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부 1학년 때는 공부를 안 하죠. 1학기 때는. 예. 좀 이상한 학생들, 이상한 친구들만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보통. 예. 그러다 보니까 잘 몰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어떤 sequence A sub n이 있어요. real number예요, A sub n들은. 예. 이것이 n이 tends to infinity 할 때, 그렇죠? 이게 a이다. 이거 사실은 뭐예요? an이 a로 가까이 가는 거죠. 같을 수도 있고. 이거의 수학적인 엄밀한 정의가 뭐냐 그러면 어버 그러죠. 이거 어떻게 되죠? epsilon n 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뭐 중얼중얼 주문처럼 외고 있어요. For every epsilon n positive there exists integer n of epsilon such that 중얼중얼 이렇게 암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게 여기 있어요. For every epsilon positive there exists number n of epsilon of a function of epsilon이에요. 저 epsilon이 바뀌면서 이게 점점 커져요. Such that 우리가 인덱스를 요 n epsilon보다 크게 잡으면
요 타겟 값과 리미트라고 하죠. 리미트 값과 a sub n의 차이를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every 엡실론이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작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 n 값은 굉장히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엡실론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n은 일반적으로 커질 거라고요. 그렇죠? 네. 안 커질 수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커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an은 a랑 같다라는 애매모호한 말들잖아요. 그런 말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크다, 충분히 작다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수학적으로 충분히 크다가 뭐예요? 100만은 충분히 큰가요? 100만은 굉장히 작을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10의 100승도 굉장히 작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초는 굉장히 큰 시간이에요, 작은 시간이에요. 어떤 때는 그게 뭐 무한대랑 마찬가지일 수도 있죠. 그렇죠? 수학적으로는. 네. 그런 거를 엄밀하게 디스크라이브 하기 위해서 이 극한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극한 일단 제일 간단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배웠잖아요. 고등학교 때. 어떤 시퀀스가, 리얼 넘버 시퀀스가 있을 때 걔는 딱 두 가지로 분류돼요. 컨버지 하거나 다이버지 하거나. 컨버지 하지 않은 것을 다이버지 한다고 해요. 다이버지 한다고 해서 반드시 뭐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슬레이트 하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뭐가 충분히 작을 때, 뭐가 충분히 클 때 이런 거라고요. 여기서는 n이 충분히 크면 이 an은 a랑 똑같다고 봐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극한을 있잖아요. 그냥 뭐 수학의 이상한 걸로 생각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엔지니어링에서 푸는 문제에서 적용시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있어요. 제일 간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노드 두 개 놓고 하면 되죠. 이게 싱글 소스, 싱글 데스티네이션 문제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싱글 소스인데 엄청나게 많은 데스티네이션이 있고 막 연결이 돼 있어요, 서로. 중간에 릴레이도 있을 수 있고. 그랬을 때 컨피규레이션을 조금만 바꿔도 막 다 달라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충분히 큰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어떤 프로퍼티가 성립한다 이런 걸 보이면 용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럴 때 극한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 네트워크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 대해서 아주 펀더멘탈한 리절트를 구해놓은 대부분의 논문들이, 특히 최근 논문들이 다 이 극한을 써서 설명해요. 리미트 뭐 어쩌고 다 해요. 그래서 한참 CDMA 할 때 사람들이 Large System Analysis라는 걸 했어요. 유저 수가 굉장히 많고 사용할 수 있는 디멘션도 굉장히 많은데 그 디멘션과 유저 수의 비가 일정하게 수렴하는 거예요. 그때 성능은 어디로 수렴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충분히 믿을 만한 시스템에서 성능은 대충 이렇게 파라메터라이즈 간단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각각의 예를 들면 디멘션과 유저 수를 집어넣으면 안 풀리는 게 그 비를 픽스하고 그 비로 예를 들면 스페이스 분의 디멘션 분의 유저 수가 수렴할 때 성능이 어떻게 되느냐는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어때요? 실제로 그 두 값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아도 수렴한다는 거 그림 쫙 그리면 또 나와요. 물론 이제 엄밀하게 어널리시스 하려면 이게 얼마나 레이트 오브 컨버전스라고 하죠. 컨버지 한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수렴하느냐가 중요하고 많은 흥미로운 문제에 있어서 이게 익스포넨셜하게 수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엑스포넌트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근데 보통 어려워요. 레이트 오브 컨버전스를 구하는 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컨버지 한다는 것만 증명하고 그다음에 뉴메리컬하게 봐, 빨리 수렴하잖아. 그러고 끝내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뭐 예전에 저희 랩 학생이랑 그런 걸 썼어요. 어심토티칼리 옵티멀. 그래서 옵티멀 안 해요. 어떤 프로세싱 과정이. 근데 예를 들면 요즘 OFDM 시스템 이런 거 보면 블락 프로세싱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블락 사이즈가 충분히 커요. 그래서 뭐 FFT 포인트 수가 1024만 돼도 이미 옵티멀이라고 한 거에 뭐 가까이 가 있어요. 그러면 뭐 같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심토틱 옵티멀리티를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이 극한을 아는 건 중요해요, 여러분. 네.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게 여기 수렴한다는 얘기는 이것 두 개의 차가 0으로 간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똑같은 말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엄밀한 정의는 이거예요. 자, 그래서 리얼 넘버가 수렴한다라는 거를 했는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논쟁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걸 써먹으려면 이 정의를 써서 어떤 시퀀스가 어떤 리미트에 수렴한다는 걸 보이려면 리미트 값을 알아야 돼요.
알아내야 돼요. 어떤 때는 직관적으로 알아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의 차가 작아진다는 걸 보이기도 하죠. 그게 여러분이 아마 미적분학 그 첫 시험에서 많이 했던 걸 거예요. 적어도 제가 학부 1학년 때는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다음 수열이 수렴한다면 수렴값을 구하고 뭐 어쩌고 하라 그러면은 보통은 어때요? 그냥 이걸 매니퓰레이트해서 구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대충 직관적으로 구한 다음에 이게 차이를 구해서 이게 0으로 가는 거 보이고 뭐 이런 거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실제 우리 생각에는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밖에 정의 안 되겠지 이러지만 사람들이 치고받고 돌려치고 뭐 난리를 했어요. 이걸 이렇게 정의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수렴한다는 것을 어떻게 했냐면은 나중에 뭐 여러분이 배웠지만 코시 시퀀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코시 크라이테리언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그 코시 크라이테리언이 좋은 게 뭐냐면 리미트가 뭔지 모르고 요 시퀀스 요 값들 있잖아요. n에 대한 펑션들 값만 가지고 뭐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리얼 넘버 시퀀스일 때는 if and only if 어디로 수렴한다는 것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시퀀스가 코시 시퀀스라는 것만 보이면 리얼 넘버 시퀀스가 그 시퀀스는 수렴하는 거예요. 어떤 파이나이트한 값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리얼 넘버 시퀀스가 아니면 이제 수렴을 안 해요. 그래서 제너럴라이즈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때요? 우리가 리얼 넘버 시퀀스라는 걸로 어떻게 보면 심플리파이 하는 거예요. 제너럴한 컨버전스 문제를. 그렇게 해버리면 어떤 두 개의 데피니션이 동일해지는데 안 그러면 서로 다른 데피니션이 돼버려요. 그래서 뭐 하여튼 엄청나게 복잡한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과 사람들은 뭐 하도 많이 보니까 당연하다 그러는데 저는 여전히 봐도 복잡한데 하여튼 이게 정의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다른 표현이 있죠. 그렇죠? 뭐 똑같은 얘기예요. 예. 이렇게도 쓰죠. For every epsilon positive, there exists n of n in the set of integers such that n이 캐피탈 N 요거죠. 보다 크면 그 차이는 엡실론보다 작다. 근데 이것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겠어요? 그 전에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요게 아마 나중에 필요할 거예요. 자, 어떤 시퀀스가 0으로 수렴한다라는 것을 그러면 저 위에 있는 데피니션을 써서 다시 스테이트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언제나 우리가 어떤 엡실론이라는 거를 도입을 해야죠. 그렇죠? For every epsilon positive 이렇게. 그래서 for every epsilon positive, there exists n of n epsilon such that. 그래서 이번에는 이 엘리먼트 빼기 이거니까 an의 절대값이죠. 근데 만약에 an이 양수라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주로 probability의 시퀀스를 다룰 거거든요. 양수라면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엡실론보다 작다. n보다 클 때. 그래서 간단히 쓰면 for any epsilon positive, a sub n은 epsilon보다 작다. for sufficiently large n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 자체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죠. 그렇죠? 엄밀하게는 이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걸 더 많이 쓸 거예요. 이 과목에서는. 왜냐면 우리는 엔지니어니까. 그래서 for sufficiently large라는 말이 앞으로 나오면 이게 극한의 정의를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잘 기억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 빠졌는데 제가 써놓을게요. 그래서 convergence of a sequence of 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첫 번째가 real numbers예요. 그 다음에 real functions고 그 다음에 random variables. 이렇게 오늘 세 개를 할 텐데 처음 거는 그래도 여러분이 다 공통적으로 배웠어요. 두 번째, real valued functions는 사실은 이제 이걸 엄밀하게 하려면 measurable, real, measurable 이런 말이 들어가서 measure theory를 안 하고는 사실 어려워요. 네. 안 하고 한번 시도해 보겠어요. 최대한. 네. 못 알아들어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세 번째인데 두 번째에 대해서 이제 좀 합시다. 리얼 넘버의 시퀀스의 정의는 하나예요. 정의는 하나고, 그렇죠? For every epsilon positive 숭구리당당 그 주문이죠. 그런데 리얼 measurable functions는 어때? 펑션이란 게 뭐예요? 펑션이란 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도메인에 있는 각각의 엘리먼트에 대해서
이제 뭐가 생겨요? sequence of real numbers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후리에 시리즈 같은 거 했었죠? 기억납니까? 후리에 시리즈가 뭐예요? 예를 들면 이런 스퀘어 웨이브가 있다고 해보세요. 구형파라고 하죠. 그래서 주기가 예를 들면 뭐 캐피탈 T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사인, 코사인 펑션, 여기서는 특히 이제 이게 even 펑션이니까 사인 펑션들, 주기가 t인 것, 2분의 t인 것, 뭐 3분의 t인 것 이렇게 해서 하모닉 성분을 가지고 웨이티드 썸으로 나타내죠. 맞아요? 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요 가운데 포인트에서 생각하면, 요쯤에서 생각하면 첫 번째 텀만 더해놓으면 사인이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 있죠, 그렇죠? 네. 두 번째 텀까지 더하면 이제 뭐 이렇게 출렁거렸잖아요. 기억나죠? 여기 찍히고. 그래서 요걸 픽스하고 나면 이제 sequence of real numbers가 얻어지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sequence of real measurable functions는 뭐예요? 우리가 컨버전스에 대해서 무한 개의 컨버전스를 얘기해야 돼. 각각의 포인트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요 안에서만 한번 생각한다고 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예요? 몇 개가 있어요? countably infinite 개의 포인트에 대해서 컨버전스를 얘기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펑션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생긴 펑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0일 때는 우연히 다 0으로 수렴해 있죠, 이미. 근데 요 값이면 처음에는 요 값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제 기억이 맞다면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요 지점에서 여기였다가 여기였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옆으로 약간만 옮겨도 또 다른 시퀀스가 있죠. 그 어떤 sequence of functions가 다른 펑션으로 수렴한다는 걸 정의하려면 몇 개의 sequence of real numbers를 생각해야 돼요? uncountably infinite 개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복잡해요. 그럼 uncountably infinite 개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여러 방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제일 간단한 게 뭐냐면 everywhere convergence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도메인 상에 있는 이게 도메인이라고 합시다. 타겟 리미트 펑션과 그렇죠? n번째 펑션이 모두 다 같은 데서 정의된다고 해야지 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도메인이라고 해봐요, 펑션에. 그랬을 때 도메인 내에 있는 모든 점에서 수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걸 everywhere라고 해요. 알겠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그 깁스 피나미넌 얘기도 있었고 디리클레 컨디션 얘기도 있었고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그러면서 아는 건 뭐예요?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이 디스컨티뉴어티에서 수렴 안 할 때도 있었죠, 그렇죠? 중점으로 수렴하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정의할 때 이거를 right continuous하게 정의해봐야 이 푸리에 시리즈는 트렁케이트 하고 나면 항상 여기서 제로 크로싱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수렴 안 할 거 아니에요, 이 값을. 근데 그거 별로 중요 안 하죠. 그렇잖아요? 한 포인트는 무시해도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무시할 수 있는 포인트의 수가 길이를 쟀을 때 0이에요. 그러면 almost everywhere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위크한 게 almost everywhere. 그래서 almost everywhere convergence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많이 쓰는 게 요 리미트 펑션과 그 다음에 요 푸리에 시리즈를 예를 들면 트렁케이션 하면은 나오는 n번째 텀 있잖아요. 걔랑 에너지의 차이를 구해요. 그 차이의 에너지를 구해요. 차이의 에너지. 그래서 그게 0으로 가면 예를 들면 L2 convergence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에라를 피스 파워를 해요. 절대값 취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LP convergence라고. 어떤 때는 위에다 쓰고 어떤 때는 밑에다 쓰고 그러는데 위에다 쓸게요. P승처럼 보이니까 1 이상이고 뭐 any finite number이면 돼요. infinity도 가능한데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또 뭐냐면 convergence in measure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자, 요 타겟한 리미트 펑션과 그 다음에 요 트렁케이트한 펑션이 서로 일반적으로 다른 값을 가지는데 그 차이가 어떤 엡실론 보다 큰 녀석의 길이를 찾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별로 안 가까운 녀석들이 이 중에서 얼마냐, 이 도메인 전체 중에서. 그랬는데, 그게 모든 엡실론 값에 대해서 n이 커질 때 점점점 0으로 가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엡실론을 아주 작게 잡아도 결국은 그 안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 거를 in measure라고 해요. convergence in measure.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좀 강한 게 있어요. 이것보다. uniform convergence라는 게 있어요. 유니폼 컨버전스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앞에서 있잖아요. 이 sequence of real numbers 할 때랑 비슷해요. 어떻게 하냐면 엡실론을 하나를 잡아요. for every epsilon positive 이렇게 잡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 리미트라고 주장하고 싶은 녀석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엡실론으로 다 그어요. 그러면 어떤 큰 n 값이 존재해서 그 n번째 텀은 요 사이에 모든 n에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everywhere 컨버전스보다 훨씬 스트롱하죠. 유니폼 컨버전스가 성립하면 굉장히 좋은 프로퍼티들을 가져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스트롱해요. 이게 임플라이 하는 거죠. 그렇죠? 유니폼이면 everywhere고 everywhere면 almost everywhere고 almost everywhere면 in measure예요. 그 다음에 LP 컨버지 하면은 또 in measure 컨버전스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때요? 뭐 한참 여러분이 메저 티어리 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좀 증명하고 이래야 되는데 간단하게 이런 게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리얼 어널리시스 수업을 들으면 어떤 코스들은 이걸 다 얘기하고 어떤 코스들은 주로 요거까지 해요. 근데 주로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유니폼 컨버전스. 참고로 여러분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시리즈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f of x는 시그마 뭐 n이 1에서 무한대 f sub n of x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fx를 적분하라고 해요. a에서 b까지. 그럼 여러분 대본에 어떻게 해요? 공대생들은 이거랑 같지? 여기 집어넣어요. 그쵸? 그 다음에 서메이션이랑 리미트랑 순서를 바꾸죠. 겁도 없이. 그 다음에 어떻게 주장해요? 이렇게 쓰잖아요. 함부로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성립 안 해요. 두 극한의 순서를 바꾸면 일반적으로 성립 안 해요. 근데 만약에 오른쪽이 왼쪽 펑션으로 유니폼 컨버지 하잖아요. 언제나 바꿀 수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유니폼 컨버전스를 증명하면. 근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좋은 일이 잘 벌어지겠어요. 예전에 우리 랩의 박사과정생이 처음에 이제 어널리시스를 배울 때 썼던 그 컨퍼런스 논문에서는 유니폼 컨버전스를 보였더니 보여져요. 이게 될까? 했더니 됐어요. 그래서 쉽게 증명할 수가 있었어요. 원하는 거를. 왜냐면 이거 되면은 뭐 웬만한 거 다 증명이 돼요. 원하는 거를. 근데 이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하는 걸 보이려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게 함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주의를 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후리에 시리즈 할 때는 주로 어떤 거 했어요? 후리에 시리즈 할 때는 에라 얘기 많이 했죠. 기억납니까? 예. 에라 얘기 많이 했지. 주로 이런 거 얘기 안 했죠. almost everywhere 얘기는 제가 좀 했어요. 포항대에서 제 시노미 시스템을 들은 학생들은 제가 얘기 많이 한 걸 기억할 거예요. everywhere 개념이 제일 쉽죠. 그렇죠? 이게 모든 포인트에서 수렴하는 정도가 속도가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는 게 유니폼.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100만 개를 더했더니 이쪽에서는 다 수렴했는데 이쪽에서는 또 여기 놀고 있어요. 이러면 이게 유니폼 컨버전스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뭐 100만 개 했더니 다 요 안에 조금씩 차이 안에 다 들어가요. 그러면 유니폼 컨버지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유니폼 컨버지 안 하면 사실 굉장히 난처해요, 사실. 예. 자, 어쨌거나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세 번째 거죠. Convergence of a sequence of random variables죠. 자, 이것도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 보면 너무 길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한번 읊어보세요. 자, 한번 해봅시다. Convergence of a sequence of random variables. 예, 다시 한번. Convergence of a sequence of random variables. 예, 앞 페이지에서 참고로 이런 컨버지 하는 것에 서로 다른 정의들이 있었죠. 그렇죠? 이게 왜 있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실 컨버지 한다 그러면 이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예, approximation 같은 거 할 때. 맞아요?
트렁케이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트렁케이트를 했는데 여기서는 수렴 쫙 거의 다 했는데 여기는 아직도 한참 안 했어요. 그러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런 애플리케이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인 메저면 충분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어요. 엔지니어링 할 때는. 알겠어요? 사실 이 모든 게 수학자들이 엄밀하게 만들어놨지만 치고받고 싸우고 한 모든 거는 현실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했었어요. 알겠어요? 예. 저는 그래서 공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자부심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학자들이 리파인을 한 거예요. 누가 공학자가 자기 거는 이것만 필요하면 되니까 이걸로 막 해놨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로 막 해놨어요. 수학자들이 보고는 잠깐만 이거 두 개 정의가 다른데? 그래서 이제 막 새로 정리하고 그런 거. 그리고 한때는 수학자는 공학자는 차이가 없었어요. 그렇죠? 참고로 여러분이 그 케일리 해밀턴 할 때 정리 기억나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 제일 간단한 게 뭐예요? 고등학교 시간에 배운 거죠. 그렇죠? 예. A 제곱 마이너스 AD 마이너스 BC A 더하기 2는 제로였나?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그 케일이라는 사람이 취미로 수학을 한 거예요. 취미로. 법률가인가 그랬는데 그냥 쉬는 시간에 자기 취미로 수학에서 그런 거 다 발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학자랑 다른 직업이랑 구별이 안 됐어요.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확률할 때도 이제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이름들을 뭐냐면 모드 오브 컨버전스를 해요. 모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드가 예를 들면 아까 저기 앞에 페이지에서 컨버지 하는데 서로 다른 데피니션이라고 안 하고 모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니폼 컨버전스라는 모드가 있고 또 에브리웨어 컨버전스라는 모드가 있고 이렇게 모드가 여기서 보통 쓰는 모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쯤 되는 거예요. 컨버전스, 그러니까 modes of convergence of sequence of real measurable functions는 한 5개쯤 써요. 그런데 확률할 때는 저걸 다 안 써요. 보면 언뜻 생각하면 여러분 확률 얘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기 쉽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convergence of sequence of 뭐예요? real measurable functions 아니에요. 랜덤 베리어블이랑 다른 거네 생각하기 쉽지만 뭐예요? 여러분이 확률 시간에 배운 게 뭐죠? 랜덤 베리어블은 펑션이에요. 알겠어요? 랜덤 베리어블은 수학적으로는 펑션이에요. 어디에서 디파인 된? 샘플 스페이스에서 디파인 된. 그다음에 그 샘플 스페이스를 정의하고 같이 또 probability 스페이스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 어떤 probability 스페이스가 있고 그것의 샘플 스페이스에서 정의된 펑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sequence of random variables는 일종의 sequence of measurable functions예요. 그래서 이거랑 상당히 유사해요. 그런데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놀랍게도 almost everywhere에 해당하는 것만 있으면 거의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almost sure라는 말로 바뀌거든요. almost sure는 뭐냐면 확률이 1이에요. 확률이.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0에서 1까지 리얼 넘버를 랜덤하게 만들어요. 몇 개 있죠? uncountably infinite 개가 있죠. 거기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분수를 다 빼요. 이거 뭐라 그러냐면 자 내가 리얼 넘버 0에서 1 사이에 아비트러리하게 만들었을 때 분수가 아닌 수가 나올 확률은 뭐예요? 여전히 1이에요. 이런 게 almost everywhere에 해당해요. 알겠어요? 네. 그것이 그 뭐냐면 그 나올 확률이 여전히 1이라는 거예요. 100만 개, 1000만 개를 빼내도 0, 1 사이의 인터벌에서 심지어 무리수 중에 일부를 빼내도 어때요? 여전히 남은 놈만 나올 확률이 1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필요 없어요. 확률할 때는. 그래서 확률할 때는 이거, 그 다음에 확률이기 때문에 나오는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4개의 modes of convergence를 써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여러분 이제 4 modes of convergence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4개라는 거예요. 많이 쓰는 게. 이 4개에 대해서 이제 아무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Y 다이어그램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이게 Y자처럼 생겼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almost sure convergence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처럼 LP convergence in the fifth mean이에요. 그러니까 convergence in the fifth mean. mean은 여기서 expected value란 뜻이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in probability라는 게 있어요. 아까 in measure였죠. probability라는 게 어때요? probability measure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in measure랑 일맥상통하죠. 여기 나오는 뭔가 새로운 녀석이 in distribution이에요. 이게 좀 놀라운 놈인데 예를 들면은
discrete random variable로 continuous random variable을 approximation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바이노미알 가지고 가우시안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거 봤죠? 그렇죠? 가우시안을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거. 그런 건 어때요? 뭐 가지고 얘기해요? CDF가 수렴하면, 그렇죠? 서로 사실상 디스트리뷰션은 같은 거 아니에요? 거의. 근데 이 어느 센스로도 그거 저스티파이 안 되거든요. 근데 확률일 때는 돼요. 확률일 때는. 그래서 여기에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Y자 비슷하게 생겼죠. 임플라이 하는 과정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필요한 게 이거예요. 근데 인 디스트리뷰션 보이려니까 오히려 귀찮아요. expectation 가지고 조작하는,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 이게 P가 1 이상이면 아무거나 1 이상인 아무거나 가지고 이걸 증명하잖아요. 그래도 이거 다 임플라이 해요. 모든 P에 대해서 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예요? expectation은 계산하기 쉽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냥 L2에서 증명해버리면 이게 성립해요. 그러면 이제 된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만약 in distribution convergence면.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Y 다이어그램 저는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지 말아요. 아무도 몰라요. 알겠어요? 네. Y 다이어그램이죠. 이게 소위 저만 얘기하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strong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여기다가 그다음에 여기다가 weak라는 말을 많이 써요. 알겠어요? law of large numbers를 얘기할 때 우리가 almost sure convergence를 가지고 four modes of convergence 중에서 almost sure sense로 law of large number를 증명하면 law of large numbers를 증명하면 그거를 strong law of large numbers라고 하고 in probability를 가지고 증명하면 weak law of large numbers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central limit theorem은 제가 처음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왜 central limit theorem이라고 했어요? law of large numbers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고로 걔는 이걸 증명해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제일 쉬운 거 증명하는 거예요. central limit theorem.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대충 알겠죠? 앞에 5 modes of 5였나요? 그렇죠? 예. 5 modes of convergence of sequence of real measurable functions가 있었잖아요. everywhere, 그 sure sense고, 그 다음에 uniform이 있었는데 여기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대신에 요게 들어갔고. 그래서 이건 또 어디서 배우느냐? 물론 뭐 여러분이 파퓰리스 책 봐도 있어요. 근데 파퓰리스 책이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적어도 예전에 제가 95년에 대학원 수업 들을 때 파퓰리스 책이 이게 대단히 설명이 부실했어요. 이 부분이. 읽어도 알 수 없게 돼 있었어요. 아마 별로 개정을 안 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책으로 수학과 가서 들으면 이제 B를 몇 개 받으면은 알게 돼요. B를 몇 개 받으면서 들으면. 저도 이제 대학원 다닐 때 B를 받은 게 하나 있었는데 리얼 어널리시스를 B를 받았어요. 네. 프로버빌리티는 다행히 A를 받았어요. 제가 다닐 때는 퍼듀 대학의 그레이드 시스템이 A, B, C, D, F였어요. 다행히 지금은 A 플러스 뭐 이런 게 생겼대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네. 어쨌거나 외국에서 보면은 뭐 All A 스튜던트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런 학교들 보면은 A, B, C, D, F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A 마이너도 A고 뭐 이런 거. 네. 자, 어쨌거나 그러면 이거가 어떻게 뭐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과목에서는 weak law of large numbers 가지고 설명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정의를 봅시다. 네. 자, 그래서 definition은 이렇게 돼요. 좀 먼저 probability space를 정의하고 probability space는 트리플렛이죠. sample space, event space, probability measure 이렇게 되는데 그냥 무시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별로 중요 안 해요. So given a probability space, a sequence of random variables
x sub n이라고 합시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sequence of random variables x sub n defined on the sample space capital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common 어때요? common sample space에서 define 되고, 그렇죠? 네. common probability measure에서 얘의 induced probability space가 또 정의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말은 기억 못하면 그냥 무시하세요. 네. converges to 그 다음에 뭐겠어요? 보세요. 펑션이 컨버지 하죠. 어디로 컨버지 하겠어요? 리얼 넘버로 컨버지 하겠어요? 펑션으로 컨버지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컨버전스 얘기할 때는 to a random variable x. 알겠어요? 이 x도 당연히 이 샘플 스페이스에서 저 캐피탈 오메가 위에서 정의되고 저 probability 스페이스에 따라서 얘의 induced probability 스페이스가 또 정의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CDF가. 알겠죠? 네, 그런 거는 뭐 잊어버리세요. 지금 잘 모르니까. 그래서 if 여기죠. converges in probability. 그렇죠? in probability. 이게 핵심이죠. 네, convergence in probability 이제 정의하려고 해요. if.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이죠. 이건 그냥 convergence in probability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xn의 x로 in probability 수렴한다고 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네,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sequence of real numbers 정의했죠. 네, 그게 여기 등장해요. 네, 그래서 for every epsilon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네. 여기서 주의를 해야 돼요. 엡실론이 사실 두 개거든요. 주의를 해요. 그 엡실론이 아니에요. 여기서 for every epsilon positive probability of event that xn-x가 엡실론보다 클 확률이 0으로 가요. yes. n tends to infinity. 아까 그 엡실론은 여기 나와요. 알겠어요? 이게 보세요. 이게 리얼 넘버죠. 리얼 넘버가 제로로 수렴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리얼 넘버의 수렴 얘기할 때 for every epsilon 어쩌고 하는 그 엡실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알겠어요? 주의를 하세요. 이건 다른 엡실론이에요. 근데 똑같은 걸로 잡아도 돼요. 좀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아까 제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convergence in measure랑 같잖아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xn인데 이렇게 썼지만 펑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measure란 뜻이고 여러분이 예를 들면 xn이라는 오메가의 펑션과 x라는 오메가의 펑션이 있는데 그것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커지는 오메가들을 모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게 도메인 오메가, 캡터 오메가에 있는 엘레멘트들의 서브셋인데 뭐냐면 두 펑션, 타겟 펑션과 중간에 있는 n번째 녀석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커지는 오메가들을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합의 크기가 메저가 어떻다는 거예요? 0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in measure를 그냥 옮겨 놓은 거예요. probability measure를 써서. 알겠어요? 네. 지금 이해가 잘 안 갈 텐데 이그젬플을 보기 시작하면 점점 이해가 갈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노테이션이 있죠. 여러분이 항상 주의해야 될 게 definition이랑 노테이션을 구별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definition이고 그 다음에 notation이에요. 그래서 xn sequence가 x로 수렴한다. in probability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렇게 p 이렇게 써요. sequence of random variables x of n이 random variable x로 in probability 수렴한다. 알겠어요? 네. 또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써요. 이렇게 p 닷. 또 어떤 사람은 또 xn converges to x in prob period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p자가 다 들어가요. 알겠어요? 네. 자, 이게 노테이션이에요. 자, 그러면 자꾸 이런
추상적인 말만 하면은 막 헷갈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 하나 좀 보려고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체비체프 이니퀄리티를 써가지고 weak law of large numbers 자체를 한번 증명해 보려고 해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아웃라인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마르코프 이니퀄리티를 먼저 배우고 마르코프 이니퀄리티. 다음 마르코프 이니퀄리티의 스페셜 케이스인 체비체프 이니퀄리티를 배우고 그 다음에 weak law of large numbers를 이제 유도하려고 해요. 네, 이런 순서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합시다. The Markov inequality. 마르코프 이니퀄리티라는 것은 이제 가장 기본되는 probabilistic inequality 중에 하나예요.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굉장히 적은 어떤 퀄리피케이션을 주고 결과를 유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랜덤 베리어블의 집합이 이만큼 있어요. 머릿속으로 벤다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positive random variables 하고 촥 서브셋을 만들어요. 얘가 all random variables라는 집합이 있다고 보세요. 마르코프 이니퀄리티는 뭐냐면 여기다 정확히 얘기하면 non-negative random variables예요. 알겠어요? 그 집합에 대해서 해요. 참고로 non-negative random variable이란 건 무엇이냐 정의를 해야죠. 간단히 생각하면 x가 0 이상인 거예요. 그냥 언제나.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져요. 나온 숫자 랜덤 베리어블 x라고 합시다. 그거는 non-negative random variable이겠어요? 그렇잖아요. 1에서 6까지 나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존재하죠. 그리고 이게 상당히 크겠죠. 그래서 이제 정의를 하는데 이게 정의가 엄밀히 보면 좀 어려워요. definition. 리얼이란 말 쓰지 맙시다. 좀 다 리얼만 다루니까. random variable x is a non-negative 또는 is non-negative. 그래서 이제 if 이렇게 하죠. 참고로 제가 여러분 때쯤 됐을 때 이게 if랑 if and only if랑 뭐 되게 헷갈렸어요. 사실 definition에서는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if and only if라고 써야 되겠죠. 근데 definition일 때는 if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는 if 이렇게 하면 이게 if and only if. 알겠어요? 주의를 하세요. if 뭐죠? 여기서 뭘 하냐면 x를 정의하려면 또 probability space를 정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1이에요. 그러니까 x가 non-negative 값일 확률이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수 나올 수도 있죠. 네,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올 확률은 제로예요. non-negative 값이 나올 확률이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확률 얘기할 때는 almost sure, almost everywhere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래서 더 strong한 everywhere나 uniform convergence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에서는 어때요, 여러분이? 대부분의 경우에서 almost everywhere, 그러니까 strong 뭐를 증명하면 사람들이 다 됐어, 더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해. 어렵죠, 근데. 특히 이제 strong 뭐 증명할 때 많이 쓰는 게 이제 보렐 칸털리 레마라는 게 있는데 그거 말고 찾기 어려워요, 사실은. 물론 law of large numbers 또 써도 되지만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처음에. 아직도 막 헷갈려요, 저는. 자, 이게 non-negative라는 게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저 디어렘에 대해서 뭐 렘마라고도 해도 되고 그래서 마르코프 이니퀄리티에 대해서 이제 스테이트를 할게요. 그래서 if x is non-negative 이제 if then이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냥 CDF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자세한 건 그냥 이것만 만족하면 돼요. 네. 이것만 만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x가 어떤 constant a, 물론 a는 양수겠죠, 그렇죠? 네. 음수면 1일 테니까 이 확률이 맞습니까? a가 음수면 어때요? 이 확률 항상 1이죠. 그러니까 별 의미 없죠. 그러니까 양수인 a예요.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네. 왜요? A is a constant. 그래야지 말이 되지. 음수면 이게 음수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이 기대값은 넌 네가티브일 거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수인 A를 잡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넌 네가티브 랜덤 베리어블이 어떤 A보다 클 확률은 기대값과 이 A값만 가지고도 바운딩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대값만 가지고. 그러니까 퍼스트 오더 모멘트만 가지고 바운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니퀄리티죠? 엄청난 만큼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루스해요. 알겠어요? 타이트할 때도 있죠. 조건이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근데 굉장히 트리비얼한 경우예요. 어떤 경우일 것 같아요? 어떤 경우일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좀 있으면 증명할 때 증명을 할 때 뭘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확률은 항상 기대값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기대값은 항상 확률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 매개가 되는 게 뭐라고 배웠어요? 확률 시간에? 인디케이터 펑션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그 전에 잠깐만 그러면 리뷰를 좀 할까요? 여러분 잘 모르니까. 네. 큰일이에요. 그렇죠? 저도 몰랐어요. 근데 확률 수업 들으니까 수학과 와서 이게 나오더라고요. 인디케이터 펑션을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써요. 그 어떤 펑션이 리얼 넘버 x 펑션이라고 합시다. 그럼 a는 뭐냐면 그러면 리얼 넘버 셋의 서브셋이에요. 반드시 프로퍼일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정의되냐면 당연히 1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있겠죠. 이 값은 1이거나 0이에요. 그 인디케이터가 뭐예요? 기다 아니다잖아요. 기면은 1이고 아니면 0이죠. 그래서 1이나 0을 가져. 그래서 어떤 때? 어떤 때겠어요? x가 a의 원소이면 아니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x가 a에 속하니 네 그러면 1이고 x가 a에 안 속하니 그러면 0이에요. 이그젬플 하나 봅시다. a가 예를 들면 이렇게 됐어요. r 플러스 무슨 뜻이에요? r 플러스는 보통 무슨 뜻이죠? r 플러스 이게 넌 네거티브라는 뜻일 거예요. 플러스가 아마 파지티브라는 뜻이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헷갈리면 이렇게 하지 말까요? 네. 좀 합시다. 헷갈리게. 자신 없으니까.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뭐 y 고등학교식으로 하지 맙시다. 보통 이게 옛날에 우리 수학책에는 이게 컨디셔닝 바 같은 걸 썼죠. 근데 보통 그러니까 외국 책에서는 그걸 안 쓰고 이렇게 콜론을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읍시다. 그러면 이게 무슨 집합인지 알겠죠? 리얼이면서 y는 당연히 리얼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더 자세히 쓸까요? 자, 이런 집합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넌 네거티브 리얼 넘버의 집합이죠? 자, 그러면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봐요. 그래프를. 펑션의 그래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자, 마이너스 1. 여기 속해요? 안 속하죠. 0이죠. 다 0이죠. 그러다가 0 되면 어때요? 이제 속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져 버렸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이렇게 생겨 먹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right continuous unit step function이죠. 그렇죠? 이걸 바꾸면 다양한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인디케이터 펑션을 쓰면은 probability와 expectation을 인터체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랜덤 베리어블이 어떤 집합에 속할 확률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이거를 expectation으로 나타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조금 전 인디케이터 펑션을 쓰면. 맞습니까? 보세요. 기대값이 뭐라 그랬죠? 항상 제가 기대값이 x가 디스크리트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시그마 모든 x 모든 x x가 어떤 오메가라고 합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값 곱하기 확률이죠. 자, 값 곱하기 확률 x가 나올 확률들이죠.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x가 a에 속할 때는 1이니까 이거 살아남고 속하지 않으면 다 없어지죠. 그럼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번에는 시그마 x가 a에 속할 때 확률들의 합이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x가 a일 확률 아니에요. 그렇죠? a에 속할 확률 아니에요. 원소일 확률. 그래서 모든 probability는 expectation으로 나타날 수 있고 expectation은 또 probability로 나타날 수 있어요. 예. 언제? 인디케이터 펑션이 있을 때. 주의를 하세요. probability는 인디케이터 펑션을 통해서 expectation으로 되고 expectation을 probability라는 거는 어려워요. 사실 되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을 잘못한 거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어쨌든 인디케이터 펑션을 써서 probability를 expectation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마코프 이니퀄리티에서 probability를 어때요? expectation으로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자, x가 a보다 클 확률이라고 했거든요. 이거를 expectation으로 나타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 자, x가 a보다 클 확률, 이거를 x가 어떤 집합에 속할 확률로 바꾼 다음에 그 집합을 인디케이터 펑션의 베이스에 넣고, 그렇죠? 나타내면 되죠.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쓰면 됩니까? 좀 밑에 있는 셋이 커졌죠. 근데 뭐 간단해요. a보다 큰 리얼 넘버들의 집합.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f라는 펑션, f1이라는 펑션이 있어요. 그게 f2라는 펑션보다 항상 커요. 어디서? x가 어떤 집합 a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두 개의 펑션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a라는 집합 위에서 f1 of x가 f2 of x보다 항상 커요. 그런데 만약에 랜덤 베리어블 x가 있어서 x가 a의 원소일 확률이 1이라고 하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다가 기대값을 씌운 것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보세요. 이게 값 곱하기 확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값 자체가 어때요? 확률이 넌 네거티브인 것에 대해서 이 값들이 관계가 어떻게 돼요? 항상 이렇게 성립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게 마코프 이니퀄리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인디케이터 펑션 쓰는 거랑 요거를 쓸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돼요. 자, 먼저 조금 전에 바꾼 그림이 있죠. 다시 쓰지 않을게요.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펑션으로. 자, 그러면 요 펑션이 그려지는데 요 캐피탈 X를 베리어블 X로 바꿔봅시다. 랜덤 베리어블 하지 말고. 그러고 그 그래프를 그려봐요. 그럼 아까 어떻게 그렸죠, 우리가? 이게 X라고 하고 이걸 A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인디케이터 펑션은 A까지도 속하지 않죠, 저기. 그러니까 이까지 0이네요. 그렇죠? 뭔가 지금 잘 못 쓰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가?
한 번만 그으면 되는 모양이네. 여러 번 그으면 뭔가 잘못되게 돼 있나 봐요. 그래서 A 값까지는 0이죠. 그렇죠? A보다 약간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1로 가죠. 그 다음에 다 1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확률은 그렇죠? 이 펑션을 그렇죠? 이 펑션이 있는데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을 만들어요. 이 펑션과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을 이용해서. 알겠어요? 이 펑션을 예를 들면 블랙박스라고 보면 인풋에다 x를 가하면 튀어나오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죠. 그 랜덤 베리어블이 이거예요. 이것을 기대값을 취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펑션은 뭘로 오퍼바운드 돼 있어요? 제일 간단한 펑션은 뭐예요?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아닙니다. 여기서는 바뀌지 않습니까? 이럴 건데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non 네거티브 랜덤 베리어블 x만 다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0 이상인 데서만 보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좀 애매하네. 여기 빼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equal을 넣읍시다. 예, 넣어놨네 여기. 오케이. 예.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이제 요 직선이 뭐가 돼요? a분의 x죠. 왜냐면 기울기가 a 갈 때 1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분의 x잖아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 인디케이터 펑션은 자 이렇게 돼요. x가 non 네거티브일 때 a분의 x는 이 인디케이터 펑션으로 로어 바운딩 되고 크거나 같죠? 맞습니까? 여기 때문에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파지티브 랜덤 베리어블로 해놓은 디어렘들도 있어요. 책에 따라서 갑자기 파지티브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 뭐 별로 안 중요해요. 체비체프 이니퀄리티 유도하고 이럴 때는. 그 다음은 이제 뭐 끝났죠. expectation만 붙이면 되죠. 따라서 probability x a expectation of x divided by a 끝. 그렇죠? 맞습니까? 이게 원하는 거였잖아요.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마코프 이니퀄리티는 뭐예요? 유닛 스텝 펑션과 리니어 펑션의 부등식 관계 이니퀄리티로부터 유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probability는 인디케이터 펑션을 써서 expectation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체비체프 이니퀄리티를 하겠어요. 체비체프 이니퀄리티는 이제 조금 달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first order moment만 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second order moment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second order까지는. 그러면 뭔가 second order 가지고 하면은 좀 더 정확하고 뭐 좀 더 재밌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 생각에 나온 게 이제 체비체프 이니퀄리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걸 생각해요. 사실 관심사는 이거예요. 많은 경우에. 체비체프 이니퀄리티 이렇게 유도 안 해놨지만 많은 경우에 관심사가 이렇게 돼요. 한번 보세요. 랜덤 베리어블 x가 있어요. 이거 뭐 네거티브도 되고 포지티브라서 상관없어요. 그렇죠? 넌 네거티브이든 아니든. 얘는 민이에요. 알겠어요? x에. 그러니까 first order moment 나왔죠? 시그마는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에요. k는 우리가 잡고 싶은 어떤 베리어블. 저기에서 a에 해당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우리가 뭐 했어요? 무슨 검증할 때 인터벌 에스티메이션 이런 거 관련해서 어때요? 뭐 신뢰도 95%로 뭐 인터벌에 속할 확률 어쩌고 했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 교수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농담 많이 하거든요. 아, 조준호 교수는 평균적인 교수에서 3시그마 밖에 있는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걸 3라고 넣은 거예요. 그렇죠? 평균과의 차이가 3시그마를 벗어나는 사람이다. 이 확률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굉장히 작겠죠? 그렇잖아요?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할 때 어퍼 바운딩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어퍼 바운딩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어퍼 바운딩은 뭐가 될까요? 평균과 분산이 주어졌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놀랍게도 이게 K제곱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사람 3시그마 밖에 있어. 그럼 뭐예요? 적어도 저런 사람의 확률이 9분의 1 이하죠. 근데 실제로 디스트리뷰션에 따라서 다르죠. 이게 타이트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 어떤 때는 타이트해요. 어떤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는. 참고로 이제 제가 작년 그 시험 시스템 때부터 학생들 성적을 이제 노멀라이즈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어떤 때는 제가 시험을 너무 어렵게 내거든요. 저도 몰라요. 어렵게 낸 줄.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시험이 전체 20%, 두 번째 시험이 전체 20%라고 했는데 첫 번째 시험을 왕창 어렵게 냈어요. 제가. 아니면 애들이 적응을 못했어요. 다 못 봤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첫 번째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럼 걔는 굉장히 실질 반영률이 높아지죠. 언페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평균을 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누고 그러면 이제 표준 점수화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평균을 무조건 80점으로 올려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10점으로 바꾸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그랬더니 항상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면 어때요? 80점이 평균이니까 2 시그마만 벗어나면 100점보다 더 받을 수 있잖아요. 제가 몇 년치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단 한 명도 100점을 넘지 못했어요. 놀랍게도 한 50명 수업 듣는데 반면에 2 시그마 밑으로 있는 학생들은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런 학생들은 F를 주죠. 예, 근데 2라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루스한 바운드 4분의 1. 그러니까 위로 벗어나거나 아래로 벗어날 확률이 25%나 된다는 건데 실제로 해보니까 어떻더라는 거예요. 제가 가진 데이터들은 거의 0이라는 거예요. 밑으로 벗어나는 몇 명 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루스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자, 이걸 유도하는 거예요. 뭘로부터? 마크업스 이니퀄리티로부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난감하죠? 그렇죠? 하나가 뭐냐면 이게 넌 네거티브고 이게 넌 네거티브예요. 그러면 스퀘어를 해도 바뀌지 않죠, 이게. 그래서 먼저 스퀘어를 해요. 자, 이제 이러고 나니까 자세히 봐요. 요거는 넌 네거티브 리얼 랜덤 베리어블이죠. 왼쪽 편은. 오른쪽은 양수죠. 이제 뭐 적용할 수 있어요? 얘를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 y로 놓고 얘를 캐피탈 A로 놓고 마크업스 이니퀄리티를 적용할 수 있잖아요. 이코는 빼야죠. 앞에 사변 들어가면. 그래서 마크업스 이니퀄리티를 적용해요. 그냥 봅시다. expected value of 이 녀석이죠. 근데 이게 뭐예요, 정의가? 베리언스죠. 시그마 스퀘어 아니에요? 그래서 expected value of x minus x 바 스퀘어의 k 이건데 여기는 k 제곱분의 1이네요, 그냥. 잖아요. 위에 게 시그마 스퀘어니까.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러프하게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너무 언타이트하죠. 너무 루스해요. 제가 말했지만 어때요? 50명 보통 수업 들으면 이거를 2로만 놔도 이건 4분의 1이라고 얘기하지만 전체로 2-3명 나오니까 10%도 안 되는 거죠. 저는 25%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25%보다는 작죠. 그렇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체비체프 이니퀄리티예요. 다른 형식으로도 많이 쓴다고 했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됐네. 우리가 위클 오브 라지 넘버즈를 증명해야 되거든요. 합시다. 미친 듯이.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은 가요. 4페이지죠, 그렇죠? 자, 위클 오브 라지 넘버즈는 이렇게 돼요. 이거 뭐 디어렘이라고 합시다. 워낙 중요하니까. given a sequence of uncorrelated random variables x of n with same mean이에요. expected value of x of n equals mu and variance of x of n equals sigma square. 그러니까 뭐냐면 uncorrelated random variables가 있어요. 디스트리뷰션은 달라도 돼요. IID로 할까요? uncorrelated면 됐던 것 같아요. uncorrelated면
IID라고 해도 돼요. 여러분 원하면. 왜냐하면 IID는 uncorrelated를 imply 하잖아요. 그렇죠? uncorrelated하고 IID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the sequence of random variables yn 뭐냐면 sequence of random uncorrelated random variables가 하나 주어져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또 다른 sequence of random variables를 define 해요. y라는 satisfies 자, 이렇게 돼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서 그림을 그리면 좋아요. 이런 거는 x1, x2, x3 하는 시퀀스가 있어요. 얘들은 uncorrelated 되어 있고 같은 민과 같은 베리언스들을 갖는데 이걸 바탕으로 y1, y2, y3 이런 걸 만들어요. 알겠죠? 네. 근데 y1은 어때요? x1이죠. y2는 이것 두 개를 평균한 거예요. y3는 이거 세 개를 평균한 거고 y4는 네 개를 평균한 거고. 알겠죠? 그래서 시퀀스를 두 개를 만들어요. Two sequences. 항상 숫자 세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클리어하게 알리면. 두 개의 시퀀스가 있는데 이 시퀀스의 프로퍼티를 얘기해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퀀스가 컨스탄트 펑션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컨스탄트 랜덤 베리어블. 평균. 참고로 여기는 당연히 이게 파이나이트하다고 가정한 거고. 그렇죠? 참고로 0이면 성립하죠. 그렇죠? 0이면. 이 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얘들이 다 almost surely mu죠. 그렇죠? 컨스탄트니까 뭐 에버리지하면 mu일 거 아니에요? 별로 의미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0보다 큰 경우를 증명해야 되겠죠. 0보다 큰데 파이나이트. 자, 이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자, improbability convergence를 증명해야 되니까 써봅시다. For every epsilon positive 이렇게 시작해야죠. 그 다음에 probability of event that yn-mu의 크기가 epsilon보다 클 확률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0으로 간다. as n tends to infinity. 이걸 보여야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걸 하려고 한다 할 때는 to show 됐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걸 보이려고 한다. 근데 이걸 자세히 봐요. 요거는 어디서 본 거랑 비슷하잖아요. 조금 전에 뭐랑 비슷하죠? 체비체프 이니퀄리티에서 나온 거랑 비슷하잖아요. 체비체프 이니퀄리티는 이거를 어퍼 바운딩을 하죠. 그렇죠? 이게 일종의 이센트릭할 확률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이상한 교수일 확률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작겠죠. 어퍼 바운드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바운드가 0으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어퍼 바운드가 0으로 가면 아래 놈은 이게 0으로 돼 있으니까 어때요? 스퀴징이 돼가지고 0으로 가겠죠. 고등학교 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로어 바운드가 0이고 어퍼 바운드가 있는데 어퍼 바운드가 0으로 가면 안에 낀 놈은 0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쓸 거예요. 그래서 네, 봅시다. 먼저 얘를 써야죠. 그렇죠? 자, y는 어떻게 됩니까? n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n이고 마이너스 뮤인데 뮤는 어때요? n분의 n이죠. n뮤죠. 그래서 이걸 잘 쓰면은 안에 이벤트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요 x 각각들이랑 뮤 하나씩이랑 묶으면 x 각각 빼기 뮤로 바뀌죠. 그래서 n분의 1의 시그마 xi 빼기 뮤 i는 1에서 n의 크기가 엡실론보다 클 확률 되고
여기까지는 뭐 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이게 리프리젠트 하는 거예요. 리프리젠트.yn을 정의에 의해서 n분의 x1 through xn. 이게 뭐예요? 산술 평균이죠. 그렇죠? n개의 랜덤 베리어블의 산술 평균 값이죠. 그 다음에 뮤도 이렇게 리프리젠트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시그마를 쓰면 간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upper bounded by 해서 여러분이 기억은 잘 안 나겠지만 이걸 제곱하고 이걸 제곱한 다음에 이게 non negative real non negative random variable니까 expected value of 이거 제곱이죠. 그래서 expected value of 이거 제곱인데, 이거 제곱이 뭐냐면 일단 n 1 over n 제곱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돼요. 시그마 i는 1에서 n xi 마이너스 뮤의 제곱. 그 다음에 마코프 이니퀄리티에 따르면 얘가 분모에 들어가죠. 엡실론 스퀘어. 네, 그런데 이게 뭔지 보세요. 이거 컨스턴트 뽑아낼 수 있죠. n 스퀘어. 그 다음에 얘들이 각각 언코릴레이티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썸이니까 사실은 크로스 텀이 나오는데 크로스 텀들이 어떻게 돼요? 민을 뺀 다음에 곱한 거는 어때요? 언코릴레이티드 정의가 뭐예요? 프로덕트의 기대값이 0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크로스 텀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요게 n 제곱 엡실론 제곱에 그다음에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한 다음에 expected value of x 마이너스 뮤의 xi 마이너스 뮤 스퀘어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베리언스가 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시그마 스퀘어예요. 이게 시그마 스퀘어. 그게 n개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n이랑 삭제가 돼서 결국은 n 엡실론 스퀘어 분의 시그마 스퀘어가 돼요. 그런데 자,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값이 어디로 갑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배웠잖아요. 이건 0으로 가죠. 정 모르겠으면 1 over n 그래프를 생각해봐요. 쌍곡선이잖아요. 그렇죠? n이 커지면 0으로 가잖아요. 자, 이게 0으로 가니까 어퍼 바운드 0으로 가고 얘는 probability니까 0으로 로우 바운드 돼 있죠. 이게 0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in probability 수렴하는 거예요. 0으로. 그러니까 뮤로 수렴하는 거예요.yn이. 따라서 weak law of large numbers가 증명이 됐죠. 이건 증명이고, 그럼 의미가 뭔지를 보세요. 의미가. 이렇게 써놨지만 의미가 뭔지 보세요. 뭔가 이상하다. 잠깐만요. 이거예요. 저는 이걸 좋아해요. 이렇게 쓰는 거를. 이게 weak law of large numbers예요. 제가 기억하는. 그다음에 이렇게 해놓고는 뭐라고 말은 해요? The arithmetic average converges to the statistical average in probability. 그래서 이게 the weak law of large numbers. 항상 말로 기억해요. 알겠어요? 이거는 까먹어요. 말은 잘 안 까먹어요. 다시 얘기해요. Arithmetic mean converges to arithmetic average converges to statistical average in probability. 이게 weak law of large numbers. 그리고 사실은 뭐예요? 이걸 보이려고 확률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이려고. 어떤 책들은 그렇게 시작해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챕터 1에 이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 네, 놀랍죠? 네, 엽기적인 저자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weak law of large numbers까지 했고,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제가 프리뷰만 하고 끝낼게요. 네, 내일 수업에서. 그러면 결국 1시간 늦은 게 되는데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한테 뭐 이게 오네요. 그렇죠? 어렵다 뭐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좀 인커리지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좀 제대로 하려면은 좀 공부를 하세요. 리얼 애널리시스 이런 거 더 늦기 전에.
이번 학기에도 개설돼 있죠, 그렇죠? 수학과에. 예. 그러니까 청강하고 이러면은 도움이 돼요. 아니면은 OCW 이런 데 찾아봐요. 리얼 어널리시스는 있을 거예요. 아마 MIT나 이런 데 찾아보면은 버클리도 강좌 올라와 있잖아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수학과가 있는 모든 대학에서는 그 강의가 보통 큰 학교는 매 학기 열려요. 봄학기, 가을학기, 심지어 서머까지. 자, 이제 프리뷰를 하겠습니다. 프리뷰가 아주 엽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확률 얘기 막 잔뜩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거예요. 소스에서 나온 거를 묶어서 할 거라 그랬죠. 우리가 그게 제로 에라 베리어블 랭스 소스 코딩에서 배운 아이디어잖아요. 하나씩 인코딩 하는 것보다는 묶으면 뭔가 더 잘할 수 있다. 적어도 못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묶어서 하라 그랬는데 안 묶고 하면은 안 묶은 것만큼 퍼포먼스는 낼 거 아니에요. 묶어서 인코딩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그런 게 있나? 뭐가 다르겠어?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있었죠. 맞습니까? 그냥 프리픽스 프리 코드는 제 아무리 잘해봤자 어떻다는 거예요? 한 코드워드 심볼 away from the lower bound 까지는 개런티 해주지만 그 한 코드 심볼이 굉장히 큰 차이면은 의미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묶어 하면 어때요? 그게 n분의 1로 바뀌면서 엔트로피로 수렴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여기서도 이제 갖다 묶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묶은 코드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알파벳이 있고 그거를 xn이라고 하겠어요. x가 뭐였어요? 우리가 소스 알파벳이 있어. xn은 뭐예요? 그거를 n by 1 벡터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집합이에요. 참고로 예, 웃긴 게 이런 말 했다 또 잡혀갈라. 이런 노테이션은 직접 안 썼는데 제가 몇 년 전 민사고 입시 문제를 봤더니 이런 거를 써가지고 막 학생들한테 증명하는 걸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악을 했는데 민사고 불지른다 그랬어요. 제가 열받아서. 학생들 보고 뭘 공부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중학생들한테. 자꾸 그런 걸 내니까 학생들이 선행학습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자, 그런 집합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모든 가능한 어때요? 우리가 n번 소스에서 나오는 아웃풋을 n번 보고 벡터를 딱 만들면 이 안에 딱 찍히겠죠. 걔들이. 맞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모든 이 안에 있는 녀석들한테 코드워드를 다 다르게 할당하려면 이거 뭐 컴프레션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할당하면 안 돼요. 이 중에 일부만 할당해야지 될 거예요. 그래야지 비트 수를 줄일 거예요. 아니면 심볼 수를. 근데 우리가 AR을 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당을 제대로 해야 되는 놈들의 확률이 거의 1에 가까우면서 걔들 집합의 크기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상한 놈을 하나 만들 거예요. 서브셋은. 이렇게 불리는. 알겠어요? 어떤 A sub epsilon of n이라는 걸 만들어낼 거예요. 여기서 n은 요 n이에요. 알겠어요? 이 엡실론이 뭐냐? 이제 엽기적인 게 생겨요. 그래서 슈퍼스크립트를 다 쓸까요? 네. 그래서 xn이라고 하면은 이제 length n짜리라고 합시다. length n짜리 요 아웃풋. 걔가 요 셋에 속하지 않을 확률이 엡실론보다 작게 잡습니다. 뭐 이런 거는 어렵지 않죠. 그냥 막 잡는 거는. 어떻게 잡으면 돼요? 이거를 이걸로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 A, 엡실론 n이랑 이 집합을 xn으로 잡으면 항상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속하지 않을 확률은 0일 테니까.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항상 두 개가 싸우고 있죠. 카디넬러티. 이 집합의 카디넬러티가 어떻게 원해요, 우리가? 이렇게 되길 원하는 거. 알겠어요? 사실 아주 안 작아도 돼요. 작기만 하면 돼요. 작기만 하면 컴프레션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풀려는 모든 엔지니어링 문제는 적어도 두 개의 컴피팅하는 퍼포먼스 매트릭이 존재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예. 알겠어요? 하나 누르면 하나 나빠지고, 하나 좋게 하면 하나 나빠지고 하는 게 반드시 있어요. 근데 보통 어떠냐면 그런 게 여러 개 있어요. 네, 두 개도 아니에요. 7개, 8개 돼요. 대부분의 경우. 어쨌거나,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근데 이거를 또 어떻게 할까요? 하나만 할 게 아니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asymptotically
뭐 어떻게 하고 싶죠? 어치브 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되겠어요? n을 크게 할 때, 그럼 여기다 엡실론의 n이라고 달아볼까요? 예를 들면 요 시퀀스가 0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요 안에 있는 녀석들은 다 제대로 된 코드워드를 할당할 거예요. 그럼 디코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에러가 날 확률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블락 사이즈를 크게 하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얘는 n으로 노멀라이즈 하면 어때 사이즈가 뭐 로그를 씌우고 하면 어디로 수렴하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러려는 거예요. 그게 기본 아이디어예요. 뭘 이용해서? 위클로브 라지 넘버즈를 이용해서. 알겠어요? 네. 지금은 링크가 잘 안 되죠. 지금은 위클로브 라지 넘버즈는 링크가 잘 안 되는데 잘 생각해봐요. 위클로브 라지 넘버즈가 말하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만 보면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랑 무슨 관계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정의를 보세요. 정의가 이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n이 충분히 크면 평균에서 벗어날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물론 벗어나는 놈들도 있죠. 근데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뭔가를 크게 해서 요 안에 있는 것들이 뭔가 평균,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평균에 가까운 놈들로 만들면 돼요. 알겠어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뭘 것 같아요? 그게 엔트로피예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가지고 걔가 엔트로피랑 비슷한 놈들을 모으면은, 알겠어요? 위클로브 라지 넘버즈에서 이런 놈들이 나올 확률은 거의 1이고, 그다음에 이 집합은 또 작아지고, 알겠어요? 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대단히 황당한 생각이죠. 지금 보면은. 예. 처음 보면은 너무 놀라워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예. 자, 너무 끌었네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